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5월 보내고 계십니까? 가정의 달 5월엔 감사를 느끼고 전할 만한 기념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라는 주제로 우리 지역의 여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하늘과 같다던 스승의 은혜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대와 세대에 따라 스승에 대한 생각은 많이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스승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강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교육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학생들이 생각하는 나에게 있어서 선생님이란,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스승의 날 의미는 무엇인지 서울 방송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학창시절 경험했을 때 나에 대해서 선생님이란 어떤 존재로 느껴져요? 저에게 선생님이란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어쩔 때 보면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저희를 챙겨주시고, 그리고 정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희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시는데,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친언니 같은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저희를 정말 동생처럼 생각해 주시면서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칭찬이나 집에서 있는 시간만큼 저는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살면서 거의 절반 정도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저희를 아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그런 점을 미루어 보아서 저는 선생님이 제2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리 두고 싶은 선생님, 저 선생님 별로야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공통점을 보면 뭐가 좀 아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딱 칼같이 지키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딱 수업 시간에만 물어봐. 딴 때 찾지 마. 약간 이런 분들은 좀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싫은 건 아니고 그냥 좀 어려운 선생님.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는 교권 추락. 이를 회복하기 위한 학생들의 생각도 다양합니다. 예전처럼 선생님들께서 학생을 막 폭행하고 뭐 차별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생님이라는 위치를 학생들이 똑바로 이제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학생 하나하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면서 서로 상호하게 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일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는 약간 트러블이 가장 심할 텐데,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특성화고 계열이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약간 시대에 따른 정말 어쩔 수 없는 약간 좀 불협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뭐랄까 이런 SNS에 너무 좀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졌다? 그러면서 완전 선생님의 말씀 나쁘고 자기 말은 너무 맞고 그런 생각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선생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 무시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선생님을 그런 폭행까지 하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학생과 선생 간의 존중과 배려가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선 학생과 교사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스승의 날 특별 무대도 마련했습니다. 스승의 날이 학생들한테 꽃을 받고 학생들한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좀 나누어 주자,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 주자, 교사가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 이래서 버스킹을 준비하자, 게릴라 콘서트를 준비하자, 이런 의도로 기획해서 이렇게 학생과 눈높이를 맞추는 차원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도 마음껏 웃고 교감하는 스승의 날이 즐겁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은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또 학생들도 선생님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서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이제 좀 즐겁고 좀 학교가 좀 오기가 행복하지 않을까. 다른 학교에 있었을 때는 교권 침해를 경험을 했고, 요즘 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흉흉한데 이 서울 방송부에 와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순하고 착해요. 한 번도 감정이 상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에게 나도 뭔가를 보답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연결되는 학생과 교사의 마음은 함께 성장하자는 데 있습니다. 서로 같이 교감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학생한테 뭔가 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학생도 선생님한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뭔가 지내면서 배우면서 어떠한 사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관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좋아하실 수 있지만 학생들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는 가족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서 가족같이 우리 오늘 하루 즐겨보자 하는 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나이를 뛰어넘어 배움의 열정이 이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동대문구 상록 야학 이야기인데요. 특별한 사제지간의 정이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깎이 제자들과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의 교실 모습을 먼저 보시고 기사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진짜 피곤할 텐데도 그런 내색 안 하고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와서 공부하시는 거 보면은 저도 저렇게 끈기 있게 원하는 게 있으면 열정 갖고 해야겠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지난 내신고사 때는 뭐 평균이 90점이 넘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냥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를 안 해주면 우리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우리보다 더 고생 많이 하시죠. 매일 저녁 7시 20분부터 10시 15분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수업. 국어, 영어, 수학에 이어 역사와 과학까지 선생님들의 수업은 쉼이 없습니다. 상록 야학 선생님들의 평균 나이는 30대 중반. 퇴근 후 맞는 휴식 대신 만학도 제자를 만나는 이 시간을 택했습니다. 할머님도 그랬던 기억들이 있고 하니까 다른 누군가한테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오는 길은 힘들 수 있는데 와서 수업을 할 땐 더 힘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와서 수업을 하다 보면 좀 엔돌핀이 도는 듯한 느낌도 들고 대학 때 시작한 봉사를 계속 이어가거나 교사가 되겠다던 꿈을 직장인이 되어 실현한 야학 교사들. 초롱초롱 빛나는 나이든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며 배우고 얻어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정말 배움에는 늦은 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들고 나이는 조금 있으시지만 마음만은 완전 10대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나이가 든다면 항상 그렇게 호기심과 조금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고 싶다. 학생들께서 사실은 뭐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을 얻어가기도 하고 한 번씩 이제 간식거리 같은 거 사오셔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것들 이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는 다른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런 뭐 생활의 지혜라던가 저도 잘 모르고 있는 것들 그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이제 알게 되기도 하고 그냥 그런 측면에서도 또 나름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0이 넘어서야 다시 시작한 공부. 온 마음을 다해 가르쳐주는 스승 덕분에 열정의 불꽃을 키울 수 있었고. 처음에는 막 가기 싫다 막 이러다가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 시간만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가방을 싸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오려고. 그냥 우리는 배우려고 왔지만 선생님들은 그 시간까지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게 너무 고맙죠. 저도 긴장감을 갖고 뭐
공부를 그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거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되게 걱정했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붙었다는 그 증이 있거든요. 그걸 봤는데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좀 그랬어요. 아, 나도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자신도 없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은 계속 이제 앞으로 다 전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록 야학의 밤은 배움의 열기로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성동구 마장동에서는 때 아닌 소, 돼지 동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장 축산물 시장 입구 앞 상징물 얘긴데요. 현재는 철거돼 방치되고 있습니다. 재설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흉물스럽다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성동구청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소동상 재설치는 안 된다며 현대화는커녕 후진국 경관으로 후퇴할 것이냐고 쏘아붙입니다. 다른 글에서는 흉물스럽다며 예산을 주민 편의시설에 쓰라고 쓴소리를 합니다. 대체로 기존 상징물이 현재 바뀐 환경과 맞지 않으니 재설치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글은 마장 축산물 시장 상인회가 소돼지 동상 재설치를 요구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해당 상징물은 지난 2016년 국비를 받아 2017년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해당 부지에 지난 2024년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며 동상은 철거돼 이전한 상태입니다. 상인들은 최근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시장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특히 좋아하십니다. 항소 동상을 상징물처럼 여기서 사진 찍어서 중국에 계시는 동포, 친구 모든 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꼭 한국에 가면은 마장 축산물 시장을 좀 들려라 하는 게 입소문이 돼가지고 지금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구는 상인회와 협의해 재설치 공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 공영주차장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함께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설치와 반대 사이에 상인과 주민들이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구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우리 동네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곳들, 알고 있어도 현재 모습과 다른 과거 모습은 생소하기 마련이죠. 오늘날 서울 강서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옛 동네 흔적. 그때 그 시절 강서구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날 연못을 이루고 있는 강서 허준 근린공원. 윤슬과 나무가 어우러진 이곳에 숨겨진 전설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공원에서 보기 힘든 10m 넘는 높이의 장대한 바위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무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건물 한 채 크기의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합니다. 아주 옛날 큰 장마 때 경기도 광주에서 물에 떠내려온 곳에서 유래해 광주 바위라고 불립니다. 1960년 당시엔 한강물이 넘실대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50년적 흔적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물이 빼곡히 들어선 오늘날의 마곡은 시골 논밭 일대였습니다. 마곡지구는 옛날에 전부 논이었거든요. 근데 아주 너무 많은 이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거의 그냥 뭐 산업단지다시피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근데 광주바위라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서 뭐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뭐 감회가 새롭습니다. 1977년부터 시작된 서울 강서구의 숨은 흔적들이 전시됐습니다. 50년 가까운 시간 변화되어 온 동네의 발자취가 담긴 겁니다. 이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한테는 옛 추억들을 상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강서가 과거에 어땠었고 현재 어떻게 변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 갈 건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미처 몰랐던 그때 그 시절 우리 동네. 익숙한 공간 속 흘러간 시간의 흔적을 돌아보는 이번 전시는 강서 아투리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노원구 초안산에 주민들 누구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서주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최근 이곳에는 새로운 간판이 들어섰는데요. 초안산 무장의 숲길. 누구나 쉽게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든 순환 산책로입니다. 언뜻 봐도 흙과 바위가 많은 일반 등산로와는 다릅니다. 산속으로 이어진 길을 평평한 나무 구조물로 만들었습니다. 무릎이 시리거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염려도 없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또 힐링도 되고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아서 맑은 공기도 쐬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오시면 보람도 느끼고. 전 구간 경사는 8% 미만으로 완만합니다. 가파른 곳 없이 만들다 보니 조금 꼬불꼬불하지만 걷기 편한 건 물론 바퀴가 있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도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좋았어요. 올라오기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불편하지 않고 이런 데 와서 산책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주 좋아요. 현재 초안산 무장의 숲길의 길이는 약 1km로 예산 2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구는 올해 하반기 예산을 더 확보해 지하철 1호선 월계역까지 이어지는 600m 구간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산을 관통하는 지름길 역할도 기대됩니다. 인덕대학교 앞으로 안 돌아가고 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네? 월계에서 내려서 바로 그 위쪽으로 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퇴근을 집 앞으로. 노원구에 생긴 무장의 숲길은 수락산과 불암산, 영축산에 이어 이번이 4번째. 지역을 둘러싼 주요 산에 순환 산책로가 모두 조성되면서 주민 만족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혹은 세금을 실수로 2번 냈을 때 알고 보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대문구에만 이렇게 잠자는 돈이 4천만 원 넘게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구청이 주민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기 위한 정리 작업에 나섰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청 징수과 지방세 환급 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 위안급금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안 찾아가셔서 또 연락드렸어요. 서대문구청 직원이 납세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했을 때 또는 세금을 실수로 2번 냈을 때 환급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칩니다. 서대문구에 쌓인 잠자는 돈은 모두 1,120건, 금액으로 4,2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60%는 만 원도 안 되는 소액입니다. 전화도 물론 드리고요. 일단 환급 통지서를 우편물로 다 발송하고 또 저희가 그 65세 이상 고령 납세자인 경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환급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급 받은 돈을 기부로 이어가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세금 낸 돈으로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뭐 큰 금액도 아니고 작은 금액인데 그냥 그래도 좋은 일에 쓰는데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했습니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서대문구청은 물론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나 S택스 앱 등으로 가능합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세금,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돌려받을 권리는 납세자에게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작은 돈이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는 5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이 뉴스가 됩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댓글 뉴스 시간입니다.
BTV 뉴스 보도 후 SNS 댓글창에 달린 시청자 의견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달 28일 BTV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지만 지역 내 중학교가 없어 고민인 도봉구 지역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고등학교와 중학교 통합 운영 형태인 이음학교 조성을 요청하고 있었는데요. 기사에서도 여러 시청자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먼저 아이들 안전 때문에 고등학생이 초중학교 운동장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통합을 하냐? 무섭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합 운영 형태인 이음학교 조성에 대한 우려의 댓글이었습니다. 이음학교 추진이라고 하지만 집 가까운 곳에 중학교 만들어달라는 것 아니냐라는 댓글. 학교가 멀고 가깝다라는 것이 기준에 따라 제각각이다. 통학하기 멀다라는 것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남겨준 댓글에는 15분 이상 걸리는 통학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수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편의를 중시하는 요즘 학부모들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통학거리가 과거 원거리 통학을 해온 세대들에겐 또 별거 아니게 비춰질 수도 있는 문제겠죠. 사안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생각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댓글이었습니다. 지난 8일에는 강서구 가양동 CJ 부지 일대에 제2의 코엑스로 불리는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선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5년 넘게 비어있던 부지가 새롭게 탈바꿈한다는 소식에 기대도 있었지만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역 상권 붕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댓글 속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함께했습니다. 저기는 서울시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단지 아닌가라는 댓글. 마곡 일대 오피스와 상가도 공실인데 또 짓겠다는 거냐라는 댓글. 온라인 주문으로 상업지구가 망해가는데 대기업 업무시설 들어오는 것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또 짓는 것이 걱정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반해 오랫동안 비워뒀던 부지 빨리 사업을 진행해라. 코엑스급의 전시장다운 전시장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입니다. 상인들의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형 쇼핑몰로 주변 상권에 새로운 소비층이 생겨난다는 조사도 있지 않냐라는 기대 섞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지역의 자투리 땅 개발에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데 9만 3천여 제곱미터 되는 이 부지의 개발에는 그 기대와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서구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줄 시설이 들어서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BTV 서울 뉴스를 보시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뉴스였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좋은 5월.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역의 이웃을 잇고 삶에 도움이 되는 뉴스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 보고 싶은 뉴스, 함께 만들고 싶은 이야기, BTV 뉴스는 시청자 곁에 늘 가까이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